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오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며, 집값 2배 폭등의 1등 공신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어떤 시그널도 없는 상황이므로 집값은 망나니 자시처럼 내팽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이번 주 발표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미중 화해, 브렉시트 문제가 수면으로 가라앉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과 달러는 약세, 은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10년 고생한다.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자, 하지만 이때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확률로 접근하세요. 상식으로 접근하세요. 통계로 접근하세요. 결과로 접근하세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앞으로 뛸 것이 많을 건지 아니면 떨어질 것이 많을 건지를 과거 패턴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매수 위험 요인. 자, 이것도 여러 번 비슷한 걸 해줬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서울과 신도시 6년간 2배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3배 상승했어요. 정말 충격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그렇게 집값이 많이 폭등했다는 노무현 정부를 추월했습니다. 집값 거품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3, 4년 사이클 대세하락 폭락 위험이 있어요. 만약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하잖아요. 호가 상승 매입과 지금은 더 위험한 게, 지금 최고가보다도 높은 10% 이상 높은 호가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매물이. 또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게 되면 역사상 그 아파트 가장 높게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래나 좀 많고,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거래 절벽, 거래 실종, 매물도 없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없는데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발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쏟아놓은 정책이 전혀 약발이 안 먹힌 건 아니에요. 이제 한 2년, 보통 2년 지나면 3년 차 때부터 약효가 먹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덜 먹히는 이유가 정부 스스로 그걸 부인하고 오히려 정책을 갖다 후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효과를 발휘할 때다. 집값 단기 규제 만약 급등 시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선거 때 참패하기 싫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집값을 안정화 쪽으로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유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 폭등이 지나치거든요. 국내의 경제 불안,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경제 위기 지금 최고치인 상황에서 집값만 나홀로 상승한다? 이건 아니죠. 즉 부동산 매수했을 때 위험한 요인이 무려 6가지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순환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역시 별표를 또 칠 테니까. 지금 2019년 10월달 맞죠? 현재 최고가입니다. 자, 어떤 아파트든지 지금 다 신고가 거의 찍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7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 최고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7억 거래된 걸 잡으려고 하면 보통 8억에 나와 있어요. 좀 적으면 7억 5천, 많으면 8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매도 호가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그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8억에 아마 매수할 가능성이 커요. 또는 7억 5천, 또는 8억 5천. 이게 바로 2019년 10월 현재 매도 호가입니다. 무려 최고가로 거래된 것보다 1억이나 비싸죠. 자, 근데 여기서 뭐 8억이 될 수도 있고 거래돼가지고 9억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건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커요. 자, 2020년 올 겨울에 자, 2월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면 아마 6.5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8억 한두 건이 거래됐든 말든 실질적으로 이전에 거래된 이 7억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0.5억 떨어졌는데 만약 이 꼭지에 매수한, 매도 호가에 매수한 사람은 무려 1.5억이나 떨어진 그런 체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내려간다고요. 만약 대세 하락으로 가면 예상은 2년 후 2022년 바닥장. 자, 4.5억. 정말 7억이 매수한 사람들도 2.5억이나 손해보는데 이 8억이 매수한 사람은요 거의 반타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2006년부터 2009년 꼭지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짱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상투에 잡아가지고 마음고생을. 그나마 서울은 다 신고가 찍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30평대 후반부터 40평대는 신고가는 커녕 아직도 한참 가격 밑에서 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결국 이게 서울이라고 쳤을 때 또 올라갈 겁니다. 아마 7억을 회복할 거예요. 대략 한 2024년 2월. 그러니까 바닥장에서 2년 정도 가면 이 정말 얼마 전에 꼭지 찍었던 이 7억을 회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여기서 이 떨어진 기간이 있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고가를 찍으려면 또 한 2년 더 올라가야 할 거예요. 약 8년이 소요되면 10억. 결국은 7억짜리가 10억을 먹습니다. 물론 11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상향합니다. 집값 폭락론자들은 10억 간다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제 중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왜냐면 과거에 우상향을 했으니까. 다만 경기도는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없고 서울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변수가 있어요. 자, 10억까지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년 지나면요, 이 인구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됩니다. 그 인구 변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또 설령 3억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거 별로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1억 얼마밖에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가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이 매수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팩트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이 8억에 매수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실거주자가 있기 마련이고, 실거주 겸 투자자가 있기 마련이고, 순수 투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 워낙 중요한 사항들이라 여러분들은 계속 이거 지켜보면서 가야 돼요. 일단, 투자자는요, 보지도 마세요. 여기서 얼마 더 뛰는 거, 그냥 제끼시라고요. 여기서 관망은 하되, 불안해가지고 자꾸 집 보면요, 사고 싶어져요. 다만, 정말 실거주로, 그것도 소액으로 할 사람들은 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거주 소액. 정부 정책 발표 후에 상승장 확대 시, 이거 정말 예상대로 너무 핀셋 규제 해가지고 이거 망쳤다, 계속 뛰는 것 같다, 매수하세요. 그때는 뭐 100%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소액일 경우 정말 자기는 매수 꼭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매수하시라고요. 데미지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저가 아파트 3에서 6억, 주로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좀 사이드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강남을 막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수 실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경기는 서울 인접지역, 서울에 바짝 붙은 곳들 2에서 5억,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아파트. 황금성, 투자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황금성 투자성이 옛날보다 지금 집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없어요. 신중해야 하고. 이번에 이제 실거주 겸 투자, 이제 중액 투자자들은 이 순수 투자와 실거주 투자의 중간 정도 돼요. 정부 정책 발표, 그리고 추가 발표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추가 발표를 언제 할지는 몰라요. 집값 뛰면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선거, 이제 내년 총선 4월,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돼요. 소극적 지속 관망은 해야 돼요. 집값 흐름 보면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실거주 겸 투자자는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수에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자, 매수자는 계속 관망하고요. 다만 매도자일 경우, 나는 매도자다 그러면 높은 가격이 내놓으세요. 그냥 지금 실거래가가 9억 찍었다, 10억이 내놔 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잡히면 팔아버리세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은 안 잡히면 그냥 나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끌고 가시고, 좀 불안하거나 그러면 10억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 팔아버리세요. 이제 그거 잡는 사람은 봉이 되는 거죠. 자, 순수 투자, 고액 투자. 이분들은요,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무조건 1에서 4년 기다리세요. 뭐 여기서 1억이 뛰든, 뭐 2억이 뛰든, 3억이 뛰든, 뭐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원단입니다. 부동산 모든 투자 신중하세요. 대세하락 기다리세요. 매수자 장기 관망하고요. 매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높은 가격에 내놓고 팔아버리세요. 또는 어차피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실거주는 매수가 약간 좀 계속 올라갔을 경우 매수 이후에 그래도 관망을 해라.
실거주 겸 투자, 중립 투자자는 무조건 지켜봐라. 순수 투자자는 무조건 지켜라. 자,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으로 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추가 규제가 또는 이번에 정책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제 생각은 총선까지 스물스물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자, 2019년 11월 초 정부 정책 이후 만약에 정책이 나왔는데 의외로 세가지고 하락했다. 실거주자도 관망해야 합니다. 실거주 겸 투자도 당연히 관망해야 돼요. 순수 투자자는 뭐 말할 것 없이 관망해야 돼요. 자, 어떤 부류든지 이후에 그냥 정치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집값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관망하라고요. 두 번째, 아마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성이 더 높은데 2020년 1, 2월 달에 추가 정책 이후의 하락.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올라가는데 왠지 추가 정책 이후에 하락한다. 실거주자는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미치겠다 하는 사람 매입하세요. 소액으로만. 그런데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럼 기다리세요. 실거주 겸 투자자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순수 투자자도 관망하세요. 자, 이제 2020년 선거 이후에나 왠지 떨어질 것 같고 그 전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내년 상반기 직전까지도. 실거주자는 매입을 하세요. 실거주 겸 투자 이분들은 소액 매수만 고려하고요. 금액대가 많이 들어가거나 갭 투자하실 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순수 투자자는 관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령 내년 상반기까지 값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순수 투자자는 관망이 맞고요. 실거주 겸 투자자는 관망 우선에 소액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실거주자는 상황에 따라서 관망 또는 매수를 한다. 이해가셨죠? 자,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이라서 오르면 소폭 오르고 하락하면 폭락한다. 계속 오르더라도 인내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심.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실거주 소액 투자자 이 조건이라면 뭐 매수해도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실거주 겸 투자자나 순수 투자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다음 보세요. 원래 매수하면 안 되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황금성이 뛰어내야 돼요. 두 번째, 대단지 소형 평형이어야 돼요. 세 번째, 2에서 6억 중저가 아파트여야 돼요. 이 조건으로 매수해야 데미지를 덜 받고요. 그래야만이 더 많이 추락한 아파트로 바닥장에 갈아타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팔리기 때문에 망하기만 합니다. 자, 네 번째, 강남 3구, 한강변, 경기도 고가 아파트, 10억 이상 아파트, 도시나 구별, 랜드마크, 이 아파트는요, 폭락 1순위로 무조건 피하세요. 지금은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저가 아파트로 갈아타기 타이밍입니다. 지금 오히려 매도가 높은 가격으로 아예 내놓고 호구 나타나면 팔아버리세요. 자, 다음 상승장의 10년 후에는요, 인구 감소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부동산 사이클만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어떤 근거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률. 서울이 보니까 무려 여기가 보니까 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 1년 기간입니다. 4.19%까지나 뛰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자, 오히려 신고가 찍었어요. 지금 정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회복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27.41대 1의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곳들은요, 분양가 상한제 다 지금 적용해야 돼요. 조건이 되니까. 하남시는 마이너스 0.21%로 조금 하락했고 대신에 경쟁률은 64.41대 1, 광명시 2.72%로 상승했습니다. 16.78대 1 높고 같은 시 1.54%나 상승했고 9.16대 1, 수성구, 대구 1.2%, 16.33대 1. 자, 성남시 분당구 0.95% 올랐고 5.33대 1. 그 다음에 세종시 1.14% 올랐고 47.99대 1. 자, 지금 여기서 경쟁률이 높거나 또는 집값이 많이 상승한 곳들은 다 투기 지역으로 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도 선정할 수가 있어요. 동단위이기 때문에. 자, 주간 매매가 한번 볼까요? 변동률. 지금 17주 연속 상승, 여기 0입니다. 0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게 바로 한국감정원. 자, 부동산 114 치고 올라갔다가, 자, 최근 이번 주에 하락했습니다. 자, 얘는 올라간 걸로 나오고 얘는 하락한 걸로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폭등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지역. 자, 매매부터 보면 강동, 중랑, 구로, 송파, 양천 순으로 올랐습니다. 분당, 동탄, 과천, 의왕, 김포, 일산 순으로 올랐습니다. 일산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주택가격 전망 추이. 지금 가운데 녹색 보시면 서울 보세요. 113.8, 강북이 120, 강남권은 105로 강북이 더 높고, 주택가격 전망 CSI가 지금 계속 11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현재. 이 뜻은 지금 집값 단기간에는 쉽게 안 잡힌다는 뜻이거든요. 아파트 중위가격 보세요. 지금 8억 7,272만 원. 이것도 9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9억대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시세가. 전국적으로는 3억 약 5,420. 대전시의 서구하고 유성구 보세요. 자, 상당히 높죠. 이게 0인데 서울보다 한참 높죠.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 10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2009년, 자, 2009년 이전에 이렇게 계속 올랐었죠. 2010년부터 이 4년간 이렇게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1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고공행진하다가 2019년에 그나마 상반기에 조금 빠지면서, 자, 그리고 KB 선도 아파트 50주수, 50개 아파트는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더 뛰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와 실제 인플레.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예전에 물가 안정 목표가 3%였다면, 이제 2016년 이후에 여기 2%였는데, 그건 밑으로도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입니다. 1 밑에.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점점점은 예측이고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심각하죠. 자, 수출 증가율. 지금 현재 여기 마이너스 9.5. 좀 계속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놀고 있죠. 그리고 통관기준 수출, 여기 국내 총생산 볼까요? 예전에 오일 쇼크 때 아주 옛날이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 1997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이때 지금 세 개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 여기 약간 노란색, 여기 노란색.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금융위기 때나 0.7, 지금 1.9. 지금 여기 파란색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지 알겠죠? 경제가 불안한 건 지금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예측이 아니에요. 자, 아직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만 한 번씩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동산을 잘못 매수하여, 자, 과거 경기도 수백만 대형 평형이 폭락 후에 10년 전 시세도 한참 회복 못하고 쫄딱 망했듯이 10년 동안 고생만 실컷 하다가 자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꼭 그런 장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발상은 탐욕이라는 악마가 끝없이 자신을 지옥의 낭떠러지로 유혹하는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알려드린 투자 여건에 맞게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